파운틴헤드 2부, 엘저스트의 감상, 캐서린과 투이. 총칼로 압박하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기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억제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억제, 감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오락, 쾌락, 가짜 도덕으로 대중을 지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갇혀있다는 것조차 못 알아차리게 하면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만다. 이걸 혼자 이해하고 있는 투이는 강적이다. 투이와 캐서린의 대화는 마치 세상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세뇌 같았다. 우린 먼저 자아부터 없애야 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린 생각해선 안 돼. 믿어야 해. 이후 캐서린은 삼촌 투이의 말을 믿고 정말 자아를 버리고 자신은 가치가 없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인다. 캐서린은 자신의 명확한 주체 없이 타인을 위해 바치는 인물로 투이 같은 사람에게 잡아먹혀 조종당하게 된다. 엘저스 투이. 투이가 말하는 이타주의는 자아의 사례다. 남을 위해선 불법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이타주의라 말한다. 즉, 자신을 파괴하고 로봇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도덕과 이타주의를 미화하여 대중이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 결국 조종하기 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투이는 항상 반반이다. 타당한 말을 하고 상대가 느끼지 못하게, 독자조차 느끼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교묘하게 조작해 놓는다. 종교는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받으려는 이기심의 온상이다 라는 주장. 대학생 투이의 말은 논리가 정교했다. 캐서린에게는 타인을 돕는 고귀한 직업을 택하며 선을 이루고자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을 찾으려 했다고 타이른다. 남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상하다. 투이는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캐서린에게 내놓는다. 본인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타인에게 하는 봉사와 그가 지닌 유용성에 의해서만 중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위해, 투이를 위해 로봇처럼 움직이라고 세뇌시킨다. 켄트 랜싱. 켄트 랜싱과 아키타니아 이사진의 싸움 중 랜싱의 상대는 형체가 없었기에 랜싱은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 싸웠다. 타인의 결정에 따르느라 눈치를 보는 이사, 이유 없이 주변에서 로크가 별로라고 했다고 거부하는 이사 등등. 랜싱은 불리한 와중에도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사진 모두가 내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난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직후 본문에 7월 말에 로크는 아키타니아 호텔 계약서에 서명했다 라고 나옴으로써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크와의 대화에서 랜싱은 정직함을 재정의했다. 정직함은 이웃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훔치지 않을 능력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생각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랜싱은 말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발언권이 적은 게 세상에 있지요. 그 사람은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게 당연시되고 그가 제시하는 의견들은 편견에 차 있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거부당하게 되어 있어. 다들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두니까. 사실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훨씬 쉽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머릿속에 든 걸 고려하지 않는 행태는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오. 랜싱은 독립적인 생각의 중요성과 인간의 오판을 알려준 탁월한 인물이다. 80년 넘은 소설에서 이런 걸 다루다니 놀라워하며 읽었다. 엘저스 투이가 로크에 몰래 관심을 보였던 이유? 그가 처음엔 왜 하워드 로크를 싫어하는지 몰랐지만 캐서린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읽어본 그의 어렸을 적 회상을 보고 떠올랐다. 로크는 투이가 조종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로크를 싫어하는 것 같다. 투이는 로크에게 오명을 남기려고 일부러 유명하게 만들었고 투이는 자신이 조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를 조작했다. 죽음 문제의 특별한 효과. 우리는 살아있는 문제와는 싸울 수 있지만 죽은 문제와는 싸울 수 없고 모든 죽은 것이 그러하듯 죽은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패물을 남기기 마련이요. 고약한 오명이 남는다는 거요. 홉턴 스터더드는 철저히 잊힐 거요. 신전도 잊힐 거요. 소송 사건도 잊힐 거요.
하지만 하워드 로크의 오명을 남을 거요. 앞에서 켄트 랜싱이 했던 말 역시 트윈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하게 악용한다. 트윈은 대중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논다. 남들을 조종한다. 하지만 하워드 로크 같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신념을 지키는 굳은 정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다. 즉, 조종할 수 없다. 로크와 도미니크. 로크가 도미니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린 먼저 나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하오. 난 당신이 나처럼 자아를 온전히 간직하기를 원하오. 당신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오. 난 당신을 도울 수 없소. 당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오. 당신은 그걸 배우게 되면 내게 돌아올 것이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홀로 서는 법, 의존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는 사랑의 기술에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과 맥락이 같다.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 완벽하게 독립적인 두 자아가 만나 서로를 훼손하지 않고 결합하는 연대. 그리고 그걸 배우게 되면 내게 돌아올 것이요 라는 확신으로 명확한 낙관의 사고를 하는 모습까지 깔끔하게 멋있다. 특별 외전 느낌으로 투희와 로크가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책의 마지막에 달려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투희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한다. 돌아오는 대답은 I don't think of you.